예, 앞에서 우리가 KL 다이버전스에 의한 레귤러라이제이션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뒤에 있는 리컨스트럭션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리컨스트럭션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일단 KL 다이버전스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는 나올 것이고요. 리컨스트럭션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디얼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디얼할 거냐면 P세타에 대해서도 이거는 우리가 뭐 density 펑션 넣고 QP에 대해서도 다 이건 이미 density 펑션 가정을 했고 그래서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H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재현되는 에비던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구조입니까? H가 주어져 있을 때 에비던스가 새로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디코딩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디코딩 구조에 대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디코딩 구조는 하일리 넌 리니어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하일리 넌 리니어한 상황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 E라고 하는 H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E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적어놓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상은 이 근데 또 반대로 H가 우리가 하나 여기서 또 샘플링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여기서 뮤와 시그마가 이렇게 다 결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랜덤 샘플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게 바로 리파라멘터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H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파트는 적어도 이 파트는 어떻습니까? 이 파트는 디터미니스틱합니다. 이 파트는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는 미분도 가능하고 또 반대로 H라는 게 하나 샘플링 되고 난 다음에는 디터미니스틱한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H가 있으면 쭉 포워드 패스를 타면 E'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뒤에 여기 있는 것에 말을 쓰자고 하면은 사실은 E가 되겠죠. 그냥 E가 될 텐데 이 E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ED네요. 그래서 ED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E와 ED의 차이가 리컨스트럭션이 되니까 H를 넣고 그대로 이 복잡한 하일리 넌 리니어한 것을 여기 수식 박아 넣어 가지고 디라이브를 하느니 H가 H의 샘플링된 결과가 요 에비던스 디멘전까지 디코드 되고 난 다음에 그 차이를 봄으로써 리컨스트럭션의 에러를 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오토인코더에서 그렇게 재왔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세세히 푸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 하면은 요 H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H라고 하는 것을 ED의 레이어까지 올려버릴 것이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QPH/E라는 것이 되겠죠. QPH/E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에비던스가 어떻게 주어져 있을 때 히든이 얼마만큼 하일리 덴스하게끔 나올 것이냐. 이 덴시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덴시티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바로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샘플링까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H가 어떤 것을 팔로우하는 QPH를 해서 H 샘플링이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H 샘플링이 일어나고 즉 몬테칼로로 에스티메이션 하기로 하였으니 이제는 위에 같은 그냥 익스펙테이션이 아니라 서메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 샘플링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이냐? 샘플링의 개수는 에비던스가 베리에이션 되는 것만큼이니까 D개만큼 데이터셋의 개수만큼 가능하겠죠. 혹은 배치에 있는 데이터셋의 개수만 그거는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 D개만큼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샘플링은. 그 다음에 개별 샘플링 인스턴스들마다
사실은 HD가 발생할 텐데 요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인코더 쭉 해서 올라오면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돼 가지고 요 민 시그마 뮤 시그마 뮤 시그마 다 결정되고 나면 거기서 한 번 샘플링.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한 번 샘플링 해도 됩니까? 한 번 샘플링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디스커션 하기로 하고 한 번 샘플링해서 나온 H에 대해서 디터미니스틱한 프로젝션을 해서 나온 이 D를 가지고서 이것에 이 D를 활용해서 P 세타 2바 H를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세타 2바 이 D에 대한 가정사항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QP에 대해서도 가정했죠.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P 세타 H에 대해서 가정했죠. 뭐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도 결국엔 가정을 해야 되겠어요? P 세타 2바 H에 대해서도 가정은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하겠어요? 당연히 데이터를 보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에비던스에 대한 확률을 따지니까 에비던스에 대한 모양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비던스에 대한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에비던스가 만약에 컨티뉴어스하게 펼쳐져 있으면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에비던스가 컨티뉴어스 하면 사실은 그것도 뭐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노말이겠죠? 노말로 가정을 해봅시다. 노말로 가정을 하고 노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에비던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샘플링이 되는데 샘플링 될 라이클리후드인데 우리가 디코드한 것이 기분일 때 에비던스가 샘플링 될 라이클리후드를 따진다고 하면 에비던스가 기분인 상황인 거는 바로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디코딩 되어 있는 것이 참이라고 본다. 근데 현실에서 관측된 것이 에비던스라고 하면 얼마만큼 디비에이트 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미는 디코딩된 결과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는 디코딩된 결과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얼마만큼 베리에이트 할 것이냐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각 디멘전들이 다 인디펜던트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원 베리언스라고 가정을 하겠다. 베리언스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에러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에러 각 디멘전들이 다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에 베리언스가 또 1로서 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디멘전들에 대한 에러의 범위가 리컨스트럭션 에러의 범위가 공평하게 fairly 웨이팅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디멘전마다 디비에이션이 동일한 수준의 베리언스를 가질 거라고 가정하고 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스퀘어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P 세타를 가정을 해서 위에 있는 로그 P 세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몬테칼로를 활용해 가지고 앞에 있는 서메이션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로그 P 세타 2바 2D를 계산하는 게 필요할 텐데 노멀 자연스럽게 익스포넨셜 패밀리다 보니까 로그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익스포넨셜이 캔슬되고 속에 있는 것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측된 에비던스, 리컨스트럭션 타겟이 되는 에비던스와 그 다음 디코드된, 리컨스트럭트된 것의 차이, 스퀘어드 분의 요 베리언스는 그냥 밑에 2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냥 앞에 컨스턴트가 나오게 돼버리고 위에 있는 스퀘어드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히 뭡니까? 이것은 예, 맞습니다. mean squared 에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P 세타를 다음과 같은 노멀 베리언스가 1인 상황에서의 분포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mean squared 에러를 얼마든지 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민스퀘어드 에러를 따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데이터 애그노스틱하다. 그 애그노스틱이 불가지론이라는 얘기죠. 데이터 애그노스틱한 상황에서의 최선이라고 하면 무엇이 될 것이냐. 적어도 데이터가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민스퀘어드 에러를 리컨스트럭션으로 재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민스퀘어드 에러를 재는 것에 대한 포멀 모델링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에비던스가 디스크릿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에비던스가 만약 디스크릿하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베르누이 분포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베르누이 분포는 0, 1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리 케이스로. 베르누이 트라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의 파라미터로서는 결국엔 에비던스 ID라고 하는 어떤 디코딩된 결과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파라미터로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I는 1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ID 우리가 프로젝션 되어 있는 여기서 히든에서 디코더에 의해서 프로젝션 돼가지고 리컨스트럭트 된 결과가 만약 0.7이다. 그러면 매우 좋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턴온이 돼야 되는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턴온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베리어블이 0.7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0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0.1보다 높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파라미터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베르누이라고 하는 베르누이 트라이얼도 당연히 PDF가 있습니다. 단지 디스크릿할 뿐이지 PDF가 없는 건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요 트라이얼에 대한 PDF도 저희 매전에 앞정 던지기 예제 보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D가 파라미터가 밑에 오고 이 I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된 결과가 요 위에 오고 1 빼기 2D, 즉 파라미터 바이너리 케이스니까 1 빼기 그 파라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이 반대쪽으로 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 I를 내리고 1-2I를 내려버리면 다음과 같이 2I가 밑에 내려오고 1-2I가 밑에 뒤에 있는 로그는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 혹은 리컨스트럭션된 분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리컨스트럭션된 분포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시어리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포메이션 시어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맞습니다. 엔트로피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엔트로피 중에서도 엔트로피라 함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px 로그 px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x에 대해서 돌리는 상황이 될 텐데 근데 현재는 px 요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 하나는 px고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에스티메이션 된 결과니까 qx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하나는 px고 하나는 qx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디스트리뷰션 두 개를 섞어버려 가지고 엔트로피를 구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크로스 엔트로피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상황이 발생하고 이거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뭘 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베르누이 트라이얼과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리컨스트럭션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뭐 부드러운 민스퀘어드 에러를 쓰고 디스크릿하면 0, 1이면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 쓴다 이렇게 외울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P 세타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각 로스 펑션이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대한 펑션이 나왔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엘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엘보에 대해서 앞에 KL 다이버전스 잘 유도를 해놨죠. 그 다음 여기서도 보면 이것과 이것, 뭐 부드러운 경우에 대한 뭐 아니면 디스크릿한 경우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을 파퓰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엘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없어지고 우리는 VA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